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군의 혼술 12월 5일 목요일입니다. 어제 검찰이 서울 동부지검이 어제 청와대, 제 뒤로 보이는 청와대를 압수수색을 했죠. 물론 뭐 진입을 해서 들어가서 한 것은 아니지만은 자료를 이미 제출 형식으로 건네받는 그런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청와대 압수수색의 이유는 서울 동부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그것 때문이었죠. 그리고 또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인사개입 이 문제였는데, 이 사안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저는 그 사안보다 더 큰 파괴력을 가지고 정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청와대의 조직적 선거 개입 의혹입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작년 6.13 지방선거 때 지금 울산을 비롯해서 몇 곳에 어떤 현직 단체장들, 야당 소속 단체장들을 수사를 하면서 선거 판세를 뒤집어 놨다. 그런 의혹들이 있죠.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면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선거 관련 언급을 했다가 국회에서 탄핵 의결이 된 적이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선거 개입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시도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가장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죠, 청와대. 근데 이 선거 개입 의혹이 의혹이 아닌 사실로 점점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는 좀 진실을 감추려고 거짓말을 하고, 또 그 거짓말에 대해서 들통이 나니까는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이런 사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개입,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지만 청와대가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계속하는, 거짓말에 거짓말을 낳고, 그 부분도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문재인 정부 2년 반 이상 오는 동안 어떤 거짓말들이 있었는지. 자, 우선 지금 당장 선거 개입 의혹을 보면은 핵심은 그거죠.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기현 시장 주변의 비첩보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에게 줘서 그것이 경찰청을 통하고 울산경찰서로 넘어가서 울산경찰청에서 이것을 하명수사를 했다. 표적수사를 했다. 그래서 김기현 당시 야당 후보, 당시 시장을 떨어뜨리고 송철호 여당 후보, 문재인 대통령과 형아우한다는 그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는 그런 선거 공작을 했다. 이것이 핵심이죠. 핵심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그렇다면 김기현 당시 시장 주변에 대한 비위 혐의, 비위 의혹, 그것을 첩보로 만들어서 넘겨준 그 생산지가 어디냐, 생산자가 누구냐 문제입니다. 백원우 당시 비서관은 그것을 여러 비위 첩보 중에 하나, 여러 개 첩보 중에 하나고, 그것을 청와대가 자체 생산한 게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온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도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17년 10월에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의 모 행정관, 문모 행정관입니다. 문모 행정관이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를 통해서 김기현 전 시장 및 측근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자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보자는 김기현과 관련한 측근 비리를 여러 차례 그전에도 제보한 바 있다. 그러니까는 순전히 그쪽 울산에서 김기현 시장에 대한 비리를 제보를 받아서, 행정관의 제보를 받아서 약간 편집을 해서, 이 육하원칙에 맞게 편집을 해서 이첩을 시켰다는 이야기인데,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제보자가, 또 청와대 관계자는 이런 말도 합니다. 그 제보자가 문모 행정관이 캠핑장에서 만났다. 캠핑장에서 만난 다른 공직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거짓말에 반나절 만에 들통이 났습니다. 송병기 울산부시장, 울산경제부시장이 있는데, 송병기 울산경제부시장이 원래는 김기현 시장을 비롯한 그 한국당 계열의 시장들이 할 때 공무원을 했던 사람입니다. 3급까지 했다가 송철호 시장 체제에서 1급으로 올라갔습니다. 부시장으로 올라갔는데, 송병기 울산부시장이 제보자가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캠핑장에서 만난 게 아니고 이 문행정관을 아는 거는 사업을 하는 다른 친구를 통해서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캠핑장하고 상관없죠. 거짓말이죠. 그리고 이 본인이 먼저 그러면 청와대에 이런 게 있다고 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청와대가 뭐 울산 지역에 뭐 없느냐? 뭐 시장 관련해서 뭐 좀 없느냐? 특이 동향 없느냐? 이렇게 물어봐서 본인이 알고 있는 본인이 뭐 김기현 시장 때 뭐 상국국장을 했으니까 몇 가지 이렇게 또 주워 들은 게 있겠죠. 그래서 본인이 알고 있는 김기현 전 시장 건을 문자로 보내줬다는 거죠. 청와대에. 뭐 없느냐? 있으면 좀 달라 해서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주문 생산을 한 거죠. 청와대가 주문 생산을 해놓고는 뭐 바로 반나절 전에 캠핑장에서 만난 사람이 행정관과 서로 캠핑장에서 만난 그 공직자가 뭐 SNS를 통해서 줬다. 우리 이런 게 있다 하면서 그냥 줬다는 거죠. 청와대는 아무 액션도 안 취했는데. 그 거짓말이 드러났습니다. 캠핑장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사업하라는 친구를 통해서 만났다. 이렇게 됐죠. 자, 그 청와대 거짓말은 이것뿐이 아닙니다. 그 백운우 비서관이 제보를 단순 이첩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청와대가 결국은 제보를 주문 생산해서 경찰에 넘겨서 표적 수사를 한 게 밝혀졌는데 이 백운우의 거짓말은 또 계속됩니다. 이첩 후에 이 첩보를 반부패 비서관실을 통해서 경찰이 이첩 후에 한 번도 확인을 안 했다. 그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 안 했다고 했는데 그날 바로 경찰이 브리핑을 해서 9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정보를 공유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도 경찰이 바로 반박을 해버린 거죠. 청와대 이야기로. 자, 그리고 뭐 청와대에서 그 울산경찰이 제대로 하는지 우리가 이런 걸 줬는데 제대로 울산경찰이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백운우 비서관이 직접 운영하던 별동대라고 2명이 있었죠. 그 별동대 2명을 그 울산으로 내려보냈다. 그런 의혹이 있죠. 그런 의혹이 있으니까 노영민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이야기했고 고민정 대변인도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백운우 별동대 특감반원들이 울산에 내려간 것은 고래고기 사건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고래고기 사건. 뭐 그때 당시에 울산에서 잡힌 고래고기의 불법 포획 여부를 놓고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있었는데 그것을 조정하러 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고민정 대변인이 백운우 별동대 소위 말하는 백운우 민정비서관이 운영하던 특감반은 친인척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는 그럼 고래고기가 친인척이냐 대통령의 친인척이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죠. 거짓말을 하니까 이런 비아냥까지 듣게 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백운우 그 별동대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수사관이 있죠. 그 사망한 수사관은 울산에 갔다는 것인데 그 수사관과 또 같이 활동하던 경찰관을 만났다. 정확히 만나서 고래고기 이야기를 나눴다. 그렇게 정언을 하는 사람은 지금 아직 나타나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조정하려고 갔으면 관련자들을 다 만났어야죠. 검찰 관계자, 경찰 관계자 다 만났어야 되는데 만난 행적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와대에서는 보면은 그 집권 이후에 이 거짓말이 일상화된 것 같습니다. 당장 조국 전 민정수석만 해도 민정수석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비리, 의혹, 또 그 전에 자녀들 문제 여기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나 기자간담회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상당 부분은 거짓말이죠. 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참모들뿐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도 거짓말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참모들 보고를 뭐 그대로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무슨 뭐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 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국민들이 느낄 때는 전혀 체감을 하지 못하는 거짓말이죠.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워낙 많은데 대외 관계만 살펴보자. 그냥 지소미아 문제, 일본과의 지소미아 그 문제를 연장하기로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판정승했다. 이렇게 자아자찬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 건진 것은 국장급 회담만 하는 걸로 국장급 회담 하나 건졌습니다.
지수미아를 처음에 파기하려고 했을 때도 청와대는 미국도 이해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그대로 대받았습니다.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입을 했을 때 청와대는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을 했다 이야기했는데 러시아 대사관에서 우리 사과한 적 없다 바로 쳐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대화가 지금도 다양한 경로로 이루어지고 있다 했는데 북한 외무성은 바로 그 다음날 그런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거짓말을 나열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뭐 북한 목선이 그때 삼척의 방파제에 들어왔는데 삼척항 인근에 있었다. 거짓말을 거짓말 국민들 눈속임 하려고 하는 이야기였죠. 뭐 경계태세가 뚫렸다고 그러니까는. 자, 대통령이 그러니까 정부 부처 장관들 사이에서도 거짓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 북한 선원들의 해상살인 사건이 있었죠. 그때 북한 선원들 그 살인을 했다는 두 사람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고 나서 그 선원들이 죽더라도 북한에 가겠다고 했다. 이렇게 버젓이 이야기했습니다. 거짓말이었죠. 한국에 와서 북한에 가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김책항에 들어가서 도피 작업을 마련하기 위해서 김책항에 들어갈 때 죽더라도 가겠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야기한 거를 마치 한국에 와서 우리 뭐 기순할 생각 없어 뭐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국민들에게 거짓말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하나만 더 살펴보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 우리에게 잘못은 수사하라. 우리 윤 총장님 그렇게 했죠. 그런데 조국 사태에 이어서 지금 권력형 비리가 줄줄이 나타나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니까는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를 하고 청와대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에서 검찰을 경고하는 그런 일까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2년 반 전의 취임사 전부 거짓말입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했죠. 지금 전직 대통령 2명을 감옥에 보내고 나라가 완전히 두 쪽으로 쪼개졌습니다.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제1야당 자유한국당을 패싱하고 패스트 트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기관 없애겠다 했는데 공수처 만들고 있습니다. 고런 인사, 적재적소 인사 다짐을 했는데 자기 팬들 캠코더 인사라고 그러죠. 뭐 캠퍼 출신, 코드 맞는 사람, 더불어민주당. 거기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최근에 유재수 사건에서 나타났듯이 일개 청와대 행정관이 검증권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죠. 앞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했는데 조국 사태 때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도 불공정하고 결과도 부정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유재수 사건이나 선거 개입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하야했는데 탄핵을 당했죠. 그때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하야를 했지만 결국은 워터게이트 사건의 진실을 놓고 국민들에게 거짓말한 죄가 도저히 용납이 안 돼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송근의 혼술이었습니다.